비문학 3강이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1권에 스텝 1 1권에 224쪽 펴시면 되고요. 이제 영역상으로 마지막인데 창의 비판적 독해 이렇게 나와 있죠. 224쪽 보시면. 그래서 일단 보시면 역시 필수 개념, 그다음에 유형 공략법 이런 것들 알아두셔야 되고요. 쉽게 생각하면 창의적인 비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한 편의 글에 대한 종합적인 독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적인 독해하고요. 그다음에 추론적인 독해에서 다뤘던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이해하는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택지 자체가 다양한 요소를 한꺼번에 물어보겠죠. 그 다음에 비판적인 독해라고 했을 때는요, 말 그대로 글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거, 그죠?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돼요. 즉 근거가 합리적인가, 관점이 일관되는가 이런 것들 물어보는 거죠. 자, 방법 같은 거 나와 있는데 이를테면 글의 주제, 의도, 그 다음에 표현, 적절성, 효과까지 점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박할 부분, 글의 논리에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타당성, 공정성, 그리고 정확성, 적절성 같은 거 점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 이런 영역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우리가 문제 풀 때는 이런 유형에 속한다, 이런 영역에 속한다, 이런 것들을 인지하면서 풀지는 않습니다. 자, 보죠. 그래서 개념은 크게 신경 쓰시지 말라는 거예요. 자, 창의 비판적 독해의 실제 가지고 글 재미있는 거 하나 나와 있죠. 지금 여기 보면 그죠? 이 글 아래에 뭐가 나와 있나요? 내용의 타당성 이렇게 해서 나와 있죠. 지금 보세요. 일단은 이 글의 결론은 되게 좋아요. 기분은 좋아요. 한국 사람들은 분명히 잘생긴 인종이다라고 나와 있고요. 다만 한번 보세요. 대체적으로 해서 근거들이 타당한데 특히 이 부분 있잖아요. 그죠? 지금 보니까 여기 중략 이후 부분에 보시면 평민층 같은 경우는 구강이 드러나도록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우리가 입 벌리고 있는 모습이 잘생겨 보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사람들의 평상시 표정이 약간 얼뜬 듯하면서도 명랑하다. 이 얼뜨다라는 게요. 다부지지 못해서 어수룩하고 그 다음에 좀 얼빠진 데가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주제 자체는 우리한테 상당히 기분 좋은 주제이기는 한데 그죠? 뭐 구강이 드러나도록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람들의 표정이 얼뜬 듯하다라는 것은요, 이 잘생겼다라는 걸 뒷받침하기에 적절한 근거는 아니죠. 그래서 뭐 이런 글들에 대해서 비판할 때 내용이 일관되지 않다. 그 다음에 주제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비판할 수 있겠죠. 물론 이런 내용이 선택지에 남아요. 네, 다음 글은 좀 반대인데요. 좀 타당한 거죠. 보세요. 역시 타당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텐데, 그죠? 일단은 사전 예방 원칙 가지고 환경보건식품안전 분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전 예방 원칙이라는 것이 이런 거죠. 지금 당장 증명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하더라도 피해를 되돌릴 수 없거나 지연돼서 나타날 때는 사전적으로 예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유전자 제조합 농산물의 개발 및 수용을 재고 다시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 아니 아직까지 문제점이 나타난 것도 아닌데 왜 이걸 다시 생각해야 돼? 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 반론에 대해서 여기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다시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지연돼서 그 위험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전 예방 원칙을 언급하는 건 타당하고 적절하게 자료를 활용한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정도 호흡도 긴 글은 아니죠. 다음 예문 보시면 이런 거예요. 지금 나의 플라톤의 입장에서 가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을 비판한다면 그러면 이런 거죠. 플라톤의 입장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과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플라톤이 편을 들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한번 보세요. 일단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를 할 때요. 이런 얘기 하고 있네요. 그죠? 우리 왜 가에서 우리 교재에서요. 7번째 줄인데요. 그죠?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땠어요? 감각계를 모방하는 예술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모방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로서 뭡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쾌감을 얻게 된다. 근데 반면에 플라톤 같은 경우는요, 영원불멸한 초월적 이데아를 궁극적이고 보편적인 실제로 봤기 때문에, 그죠? 현상은, 감각적인 현상 세계는 이데아의 모방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플라톤의 관점에서 사물의 외관을 본뜨는 예술은 또 이런 현실을 모방하는 거죠. 이데아를 모방한 게 감각적인 현상인데 예술이 또 이것을 모방하기 때문에 즉 현실 세계는 이데아의 모방이고 예술은 다시 이러한 현실 세계를 모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결론 이후
플라톤에게 예수는 참된 인식의 대상인 이데아에 대한 모방의 모방이며 우리에게 참된 인식을 줄 수 없는 가상에 불과했다 그러면 플라톤의 입장에서는요. 그죠? 현실 세계를 모방한 예술은 뭡니까? 예, 부정적일 수밖에 없죠. 가치 없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모방한 것을 또 모방한 것이다 보니까 참된 인식을 줄 수 없는 가상, 거짓이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를 예술이라는 것은 현실 세계를 또 모방한 것이기 때문에 가치 없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할 수가 있겠죠. 복잡하지는 않죠. 자, 창의 비판적 독해를 위한 이론 해가지고요. 여러 전제들, 타당성, 공정성, 정확성, 적절성 같은 것들은 가볍게 확인만 하시면 돼요. 개념적으로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여기서 논증의 오류라고 해가지고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은요. 어떤 명제를 증명할 때 논거가 잘못되어 있거나 방법 자체가 타당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다 오류라고 얘기를 해요. 역시 이제 1번에 언어적인 오류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228쪽 보시면 자료적인 오류, 그죠? 그 다음에 230쪽에 심리적인 오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요 용어를 외우기보다는 설명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죠? 옛날에는 이런 것들을 좀 돌직구로 물어보기도 했었거든요. 돌직구로 물어보기도 했었는데 그나마 이것과 관련해서 가장 근간에 나오는 유형이라면 2018년 국가지 9급에 관련 내용이 나오기는 했는데 외워서 푸는 것이 아니고요. 외워서 푸는 것이 아니라 제시문을 주고요. 제시문을 주고 나서 여기 이제 이런 오류들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설명해주고 여기에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그죠? 밑줄 친 다음에 여기서 설명하는 것과 비슷한 사례가 나타난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요. 제시문에서 정보 이해하고 그걸 바탕으로 선택지에 적용하는 게 나왔기 때문에 너무 돌직구로 암기하는 거 부담 갖지 마시고요. 옛날 기출문제 풀면서 이런 거 돌직구 문제 나왔다고 해서 일반적인 유형은 아니라는 거,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문제 옛날 거 풀더라도 일반적인 유형은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암기하는 것보다는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언어적인 오류는 말 그대로 언어 사용에서 오류가 생기는 거죠. 보세요. 애매어의 오류라는 거 지금 보니까요. 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그리고 죄인은 감옥에 가야 한다. 따라서 인간은 모두 감옥에 가야 한다.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종교적인 의미의 죄인이고요. 그 다음에 감옥에 가는 죄인은 실정법을 어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의미의 죄인과 그 다음에 법적인 의미의 죄인을 혼동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죄인 역시 감옥에 가야 한다는 엉뚱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거 두 집안이 매우 가까운 사이라고 이때 가깝다면 친밀하다는 의미겠죠. 근데 여기선 그럼 서로 왔다 갔다 할 때 시간이 얼마 안 걸리겠네. 이거 거의 아재 개그죠. 이때는 그냥 거리가 가깝다는 의미를 쓰고 있어요. 거리가 멀지 않다. 그죠? 그래서 친밀하다는 의미의 가깝다를 멀지 않다라는 다른 의미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죠? 두 집안이 가까운 사이인데 왔다 갔다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리겠네라는 엉뚱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런 거 보면서 재미 느끼면 아재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번 보시고 그래서 애매의 우려는 뭐냐면 원래 단어 자체가 둘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일관되게 쓰지 않고 한 논증 안에서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사용할 때 생기는 오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요. 은밀한 재정의의 오류라고 해가지고요. 재정이라는 말 보니까 뭐죠? 원래 없는 뜻을 새롭게 뜻을 규정하는 거죠. 지금 보세요. 이 정도 뇌물을 안 받다니 완전히 미친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은 미쳤으니까 정신병원에 가둬야 해 라고 해요. 우리 왜 정신병원에 가야 될 정도로 미쳤다는 의미는요. 정신에 이상이 생겨서 말과 행동이 보통 사람과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뭡니까? 뇌물을 안 받는 걸로 그죠? 새롭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잘못된 논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다음 것도 보세요. 결혼한 지 5년이나 됐는데 왜 아직도 애가 없어? 결혼하면 당연히 애가 있어야지. 우리 왜 결혼하다의 원래 뜻은요. 남녀가 정식으로 부부관계를 맺다라는 뜻인데 이거 왜 아직도 애가 없어? 아이를 낳는 것이라고 자기 나름대로 새롭게 정의하고요. 자기 주장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오류가 되는 거죠.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이런 거예요. 226쪽에 왼쪽에 보조란 잠깐 보세요. 애매어의 오류 같은 경우는 단어 자체가 한 단어가 원래부터 여러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부터 여러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를 한 문장 안에서 혼동해서 쓸 때 생기는 오류고요. 은밀한 재정의 오류는요. 원래 단어 자체에는 그런 의미가 없는데 새롭게 그런 의미를 덧붙여서 논리를 전개해서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차이가 있죠. 그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3번 모호한 문장의 오류 같은 경우 이거는 국어 어법과도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죠? 문법 구조가 그죠?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뜻이 모호해 주는 겁니다. 이런 거. 나는 예쁜 누나의 친구를 만났다 그러면 예쁜이 누나를 꾸밀 수도 있고 친구를 꾸밀 수도 있기 때문에 의미가 불분명하죠. 일종의 오류고요. 이 모호한 문장의 오류 같은 경우는 이 논리적인 독해라든가 비판적인 독해보다는요. 어법 문제로 많이 나와요. 그다음에 이런 거 기억나죠? 아내는 나보다 축구를 더 좋아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나라는 사람과 축구라는 운동 자체를 비교하는 건지 아니면 아내가 축구를 좋아하는 정도와 내가 축구를 좋아하는 정도를 비교하는 건지 분명하지 않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보세요. 선생님이 보고 싶은 학생들이 많다라고 했을 때 보고 싶은의 주체가 선생님인지 학생들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선생님이 보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은 건지 아니면 선생님을 보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은 건지 불분명하죠. 자, 그다음에 4번에 범주의 오류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단어의 의미 범주를 잘못 인식해서 말이 안 되는 거죠. 보시면 난 연예인이 되지 않을 거예요. 가수가 될 거예요. 아니 가수가 이미 연예인에 포함되어 있는데 연예인이 되지 않겠다고 해놓고 나서 가수가 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연예인이 되지 않으면 가수도 되지 않는 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저는 이윤을 추구하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그저 본전 말고 조금만 더 남기고 싶을 뿐입니다. 아니 이윤 자체가 본전 말고 조금 더 남기는 건데 그죠? 그러면 이윤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면 본전 말고 남기는 걸 남기고 싶어하면 안 되는 거죠. 범주 혼동해서 잘못 쓰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5번에 강조의 오류 보시면 이건 뭐냐면 실제 의미는 그게 아닌데 특정 부분을 의도적으로 강조해가지고요 뜻을 왜곡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엄마가 친구들과 늦게까지 놀지 말라고 하셔서 그러면 늦게까지 놀지 말라는 게 핵심이죠. 근데 오늘은 형들이랑 노는 거니까 늦게까지 놀아도 될 거야. 자, 보세요. 지금 자, 엉뚱하게 친구들과만 아니면 된다고 뜻을 왜곡해 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 형들이랑 놀았으니까 늦게 들어가도 되지 하고 늦게 들어갔다가는 니킹 맞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담 앞에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라고 했으니 과자 봉지를 버리는 건 괜찮겠군. 실제 의미는 맥락상 봤을 때 담배꽁초를 포함한 모든 쓰레기를 그 어떤 쓰레기라도 버리지 말라는 건데 담배꽁초만 아니면 되니까 다른 건 괜찮겠군이라고 해가지고요. 그죠? 의도를 왜곡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자료적인 오류 한번 볼게요. 자료적인 오류. 자, 자료를 잘못 활용하는 건데요. 성급한 일반화. 이건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많이 쓰죠. 그래서 제한적인 정보, 불충분한 통계, 그다음에 대표성이 없는 한정된 사례를 가지고 전체가 그렇다라고 일반화할 때 오류가 되는 거죠. 보세요. 지윤이 선수가 한국 골프 선수로는 세 번째로 우승을 차지했다. 근데 그러면 한국 여자 선수 중에 세 번째니까 세 명이네요. 근데 뭡니까? 한국 여자 모두 골프에 소질이 있다니 이 세 명 말고 다른 사람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일종의 오류가 되는 거죠. 우연의 오류, 다른 말로 원칙 혼동의 오류라고 하는데요. 이건 좀 볼게요. 자,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원리나 규칙을 우연한, 즉 예외적인 특수한 경우에까지 무차별적으로 적용할 때 생기는 오류가 되는 거죠. 즉 상황에 따라서 적용되는 원리나 규칙이 다를 수 있는데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보세요. 인간의 자유는 보편적인 권리이다. 일반적으로 맞죠. 따라서 판사가 자기 기분에 따라 판결하는 것도 자유라는 권리를 행사한 것이므로 가능하다. 아니죠. 판사가 판결하는 상황은요. 법과 판례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자유를 행사할 상황이 아닌 거죠. 근데 여기에도 자유를 행사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 우연의 오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잘못된 인과관계 오류. 이것도 용어에서 그대로 보이죠. 원인과 결과를 잘못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우연히 먼저 일어난 것을 뒤에 일어나는 일의 원인으로 파악할 때 보세요. 너는 축구 보지 마. 내가 보면 꼭 한국이시더라. 아니 한국 지기 전에 내가 먼저 보기 시작했을 뿐이지 뭐 선수들이 무슨 내가 본다는 거 알고 일부러 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자 시간적으로 단순히 앞서 있는 것을 뒤에 일어난 일의 원인이라고 파악하는 것 실제로 아무 논리적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못된 인과관계 오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4번에 논점 일탈의 오류는요. 핵심이 아닌데 엉뚱한 지엽적인 문제를 물고 늘어지면서 논의를 전환해 버리는 거죠. 그죠? 자 보세요.
취한 상태에서 살인을 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알코올 중독자를 위해서 변호사가 판사한테 알코올 중독은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따라서 마땅히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해가지고요. 아니 취해서 살인을 저지른 건 이 피고의 개인적인 문제인데 이것을 사회적인 문제, 피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논점을 전환하면서 핵심을 흐리고 있는 거죠. 예, 논점 일탈에 오류 범하면 사실은 그런 걸 오류라는 거 지적해줘도 사람들이 그 대화하거나 싸울 때 그런 것들 잘 모르잖아요. 그냥 대화를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죠? 논점 A로 시작했는데 막 B 나오고 C 나오고 그러면 대화를 아예 안 하는 게 낫죠. 어쨌든 근데 시험에서는 이런 것들 논점 일탈의 오류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의도 확대 오류. 말 그대로 확대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실제로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원래 의도가 그렇다라고 확장해서 생각해 버리는 거죠. 이런 거. 흡연은 폐암 발생률을 높인다. 관련이 있기는 하죠. 근데 그는 흡연자다. 따라서 그는 폐암에 걸리고 싶은 것이라고 해가지고 아니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흡연하는 사람이 폐암 걸리고 싶어서 흡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의도가 아닌 것을 실제 의도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 의도 확대의 오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6번의 흑백 사고의 오류 이것도 논의의 범주를 두 개로 한정하고요.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즉 뭡니까? 제3의 범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니니까 저것이라고 확인되지 않은 결론을 끌어내는 거예요. 보세요. 어제 수지한테 내가 싫냐고 물었는데 아니라고 하더라고. 수지는 날 좋아하는 것이 틀림없어. 아니 좋아하는 거 확인이 안 됐잖아요. 그죠? 싫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내 것인 듯 내 것 아닌 내 것 같은 뭐 이런 범주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요거 흑백 사고의 오류입니다. 남사친, 여사친 이런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남자들이 짝사랑할 때 이런 오류를 많이 범하게 되죠. 싫냐고 물었는데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좋아하는 것도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좋아하는 것도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흑백 사고의 오류가 되는 거고요. 자, 7번하고 8번은 묶어서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합성, 결합에 오류라는 것은 각각의 부분적인 요소들이 갖고 있는 개별적인 성질이 결합된 전체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분할에 오류라는 것은 뭐냐면 결합된 전체가 갖고 있는 성질을 개별적인 것으로 나누어도 이 각각에서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로 한번 보죠. 야구 올스타 팀으로 구단을 만들면 올스타 팀 각 포지션별로 가장 뛰어난 선수인데 분명 1위 할 거야. 개별적으로 뛰어나다고 해서 그들이 모인 팀이 1위 한다는 보장은 없죠. 왜냐하면 팀이 잘한다는 것은요. 그저 팀원들 간의 호흡이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합성의 오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NaCl, 염화 나트륨은 나트륨과 염소가 결합한 것이다. 뭐 염화 나트륨 소금이니까 이 전체가 맛이 짜기는 한데 근데 이것을 나눈 나트륨과 소금의 맛이 둘 다 짤 거라는 보장은 없죠. 화학적인 것으로 봤을 때 그죠? 염소는 짠맛이 나지는 않습니다. 뭐 수돗물 소독할 때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를테면 이런 거죠. 불 났을 때 물로 불을 끄는데 그죠? 물은 뭐로 되어 있어요? H2O. 그러면 물이 불을 끄니까 이걸 쪼갠 불 났을 때 수소들이 붙고 산소들이 부으면 모두 죽자는 얘기죠. 그죠? 이런 것들 분할의 오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9번에 무지에 호소하는 오류 보시면 증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거나 반증을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을 근거로 참이라고 생각할 때 생기는 오류입니다. 이런 거죠. 신은 존재한다. 그러면 이제 어디에서 어떤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반대되는 거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으니까 그죠? 그냥 서로 반대되는 논의가 무한으로 반복될 뿐이죠. 그래서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을 근거로 참이라고 얘기하는 것 이런 것들 무지에 호소하는 오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증명의 책임을 다른 곳으로 넘기는 거예요. 10번에 유추인데 잘못된 유추의 오류죠. 우리 왜 유추 적용할 때 근본적인 원인이 되지 않는 유사성을 바탕으로 나머지도 비슷할 거라고 유추할 때 생기는 오류가 잘못된 유추의 오류가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자 영수는 공부를 잘하는데 안경을 끼고 있다. 근데 철수도 안경을 끼고 있으니까 공부 잘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안경을 끼고 있다는 게 공부를 잘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확증, 그죠? 확신이 없기 때문에 유추를 잘못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인간과 동물은
동물은 모두 감정을 느낀다. 따라서 동물도 인간처럼 도덕적 행위를 할 것이다. 물론 감정을 느낀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도덕적인 행위가 감정이 이한 것인지 확실한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유사성을 바탕으로 인간과 마찬가지로 도덕적 행위를 할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거죠. 한번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죠. 11번이요. 복합 질문의 오류라고 해가지고요. 형식적으로 봤을 때 한 질문이지만 실제로 그것이 복합, 즉 두 개의 질문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긍정을 하든 부정을 하든 무조건 한 가지를 인정하게 되거든요. 보세요. 너 아까 담배 피우고 길에 버렸지. 그러면 일단 예라고 하게 되면 담배를 피우고 길에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셈이고요. 그 다음에 아니요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피우기는 피웠는데 길에 버리지는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답을 하든지 간에 담배를 피웠다는 사실을 긍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 들어오면 얘기를 쪼개서 해야 돼요. 아니 그런 질문을 하려면 먼저 나에게 담배를 피우는지 안 피우는지 질문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너의 그 질문은 어떤 식으로 답하든지 간에 담배 피우지 않는 내가 일단 담배를 피운다라고 무조건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의 질문은 잘못된 거야. 질문 다시 해줘. 먼저 담배 피우니? 라고 물어봐 줄래?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참 이런 거 따지면서 세상 살면 쉽지 않아요. 12번에 순환 논증의 오류. 이거 성결 문제 요구의 오류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거죠. 증명하려는 명제의 근거가 증명하려는 명제를 포함할 때 생기는 오류입니다. 말 그대로 결론과 근거가 같은 것이 반복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왜? 아무 생각 없으니까 이런 거. 그 다음에 그러면 나쁜 놈이니 사형을 당해요. 그래서 왜 그 사람이 사형당해? 봐봐. 사형당하는 거 뭐 나쁜 놈 아니겠어 해가지고요. 결론을 근거에서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 순환 논증의 오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번에 발생학적 오류라고 말 그대로 발생학적 예를 들면 어떤 대상이 기원이 갖는 속성을 그 대상도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 생기는 오류가 되는 겁니다. 그죠?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아이 키울 때 애가 공부 못하면 그죠? 누굴 닮았어? 나 닮았으면 공부 잘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이거 발생학적 오류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로 싸우지 마세요. 나중에 소용없는 겁니다. 자, 저 골프 선수의 어머니가 한때 우승을 여러 차례 한 골프 선수거든. 그러니까 저 선수도 골프를 분명 잘할 거예요. 물론 유전적인 속성이 관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기원의 속성 외에 여러 요소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죠? 확인하시고요. 자, 마지막 범주입니다. 심리적인 오류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일단 보세요. 공포에 호소하는 오류. 그래서 공포심이나 위력으로 어떤 주장을 받아들이게 할 때 생기는 오류입니다. 이를테면은 어떤 주장을 할 때 그 주장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대야 되는데 협박하는 거죠. 보세요. 당장 훈련을 중단하지 않으면 한민족의 평화를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어서 많이 들어본 말이네요. 아니 훈련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하고 싶으면 이 훈련이 어떤 점에서 부당한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죠? 우리 평화 장담할 수 없어. 우리도 핵 쏠 거야.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거 공포에 호소하는 오류고요. 이런 것도요. 정치권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우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엄청난 사태가 벌어질 거고 그다음에 그 사태에 대한 책임은 모두 당신들에게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여 달라고 요구를 하려면요. 그 요구가 왜 정당한지를 얘기해 주면 되는데 엄청난 사태가 벌어질 거고 모두 너희들 책임이야. 나 사고 치는 거 너희들 책임이니까 알아서 해. 이런 것들 공포에 호소하는 오류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번에 대중에 호소하는 오류가 있어요. 말 그대로 많은 사람이 믿고 있거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근거로 어떤 것을 참이라고 결론 지을 때 생기는 오류입니다. 보세요. 이 영화를 천만 관객이 봤거든. 훌륭한 영화인 것이 분명해라고 해. 물론 우리가 천만 관객이 봤다. 이거 인기 있는 영화는 맞죠. 하지만 많은 사람이 봤다고 해서 반드시 훌륭하다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중에 호소하는 오류가 되는 거죠. 그죠? 어, 전국 공무원 수험생 20만 수험생이 기태형의 강의를 듣는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기태형의 강의가 훌륭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물론 역으로 얘기해야 되죠. 전국에 10,000명이 듣는데, 그죠? 그렇다고 해서 10,000명이 조금 듣는다고 해서 기태형 강의가 엉망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뭐 언제 10만 명 듣게 될까요? 갈수록 인원도 줄는데 뭐 봅시다. 할 수 있는 거 하다 보면 뭐 여러분들은 합격하시고
저도 뭐 이 일로 해서 먹고 살 수 있겠죠. 뭐. 자, 그럼 이런 거. 땡땡 햄버거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므로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입니다라고 해가지고요. 많이 팔린다가 그죠? 무조건 맛있다는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이를테면은 이 정도 맛에 이 가격이어서 가성비가 좋아서 많이 팔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3번에 연민의 동정심에 호소하는 오류죠. 말 그대로 객관적인 근거를 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연민이나 동정심에 호소해서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재판장님, 피고인에게 3년을 구형한 저 검사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적이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피고인은 아픈 노모와 어린 자식 5명을 부양하고 있으며 집에는 피고인을 대신할 아내도 없는 상황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는 것은 의지할 곳 없는 피고인의 가족들에게는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부디 이 점을 고려해서 판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런 거죠. 결국에 3년이 과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3년이 과하다라는 얘기를 하려면 판례 같은 걸 예로 들어서 같은 죄를 지었어도 그죠? 이 사람보다 훨씬 더 형량이 짧은 경우도 많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인 경우에 감형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법에 이런 조항이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 사람 없으면 남은 가족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3년 너무 과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거는 동정심에 호소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일종의 오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기태영의 강의를 들으셔야 합니다. 얘기하면서 그죠? 기태영의 강의는 짧고 논리적이고 가성비가 뛰어나고 시험에 나오지 않는 범주들을 과감하게 걸러냄으로써 국어를 빠른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정리하면서 고득점을 받게 하고 그리고 남는 시간에 다른 과목에 집중할 시간까지 합격을 고려하는 강좌입니다. 들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과 여러분 애가 이제 내년에 저기 3학년이에요. 3학년인데 참 팍팍하네요. 그죠? 예. 피사하고 소송 들어가고 오랜만에 수능 강의하는데 수입이 넉넉하지도 않고 뭐 또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 저기 유튜브 구독자 수도 좀 늘어야 이게 뭐 광고도 붙고 해서 좀 먹고 살 텐데 뭐 아무튼 저기 주변에 뭐 말씀 좀 잘해주세요. 예, 뭐 지금 뭐 상황이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연민에 호소하는 오류가 되는 거죠. 왜요? 이게 더 설득력 있습니까? 자, 그다음에 4번에 부적합한 권위 말 그대로 부적합한 권위에 호소해서 말이 안 되게 만드는 거죠. 이를테면 논점과 관계없는 분야의 전문가나 권위자의 견해를 근거로 어떤 주장이 참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세요. 이 건강식품이 몸에 그렇게 좋대. 근데 영화 배우 누가 말하더라고. 아니 이 사람이 무슨 뭐 건강식품 전문가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이들 싸울 때 이런 거 많이 하죠. 왜 네 말이 맞아? 우리 엄마가 그랬거든. 이런 거 그죠? 부적합한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입니다. 5번에 인신공격의 오류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주장에 대해서 그 주장이 아니라 사람을 문제 삼아서 비판할 때, 즉 그 사람의 인품이나 직업이나 과거의 정황 등을 문제 삼아서 그 사람의 주장을 비판할 때 생기는 오류가 되는 거죠. 자, 저 사람이 하는 노인복지 사업은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려면 뭐 회계가 불투명하다든가, 그죠? 이미 어떤데 엉뚱하게 쓴 영수증이 남아 있다든가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과자 출신이거든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사람의 과거의 정황을 가지고 그죠? 노인복지 사업 그 사람이 하는 걸 믿을 수가 없다라고 비판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인신공격의 오류가 되는 거죠. 아니 한때 전과자였지만 얼마든지 개과천선해서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보세요. 칼 마르크스가 자본주의는 사악한 형태의 경제사회적 조직이라고 주장한 것은 큰 잘못이다. 그죠?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가족을 부양할 돈조차 벌 수 없던 실패자였기 때문이다.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많이 못 벌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 안 돼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이렇게 비판하려면 칼 마르크스의 그죠 논리나 이론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잘 못 살았으니까 저 사람은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저 사람의 주장은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다음에 6번, 7번 맞아 볼게요. 6번의 피장파장의 오류는요. 역공격의 오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죠. 어떤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상대방도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걸로 정당화하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너나 잘하세요 이런 식인 건데 자, 그 국회의원은 자신의 출신 지역구의 민원 처리와 관련해서 부정행위를 받게 됐는데 그런 식의 민원 처리는 정치판에서 공견이 인정되는 다른 사람도 했으니까 관행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만 잘못한 거 아니에요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싹 다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부정 혐의를 받게 됐으면 이게 부정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도 비슷한 잘못을 저질렀어요가 아니라 당신들이 부정이라고 의심하고 있는 이 부분이 사실은 다 이러이러해서 절차대로 진행이 됐고 제대로 집행된 거고 그래서 부정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들도 잘못했으니까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싹 다 처벌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마지막 7번에 원천 봉쇄 오류, 우물의 독불이기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어떤 논증이 제시되기도 전에 그 논증을 미리부터 비난하거나 폄하하기 위해서 감정이 실린 말을 사용할 때 생기는 오류죠. 제가 이것도 예통해서 이해해 볼게요. 내가 인간은 타락하였다라고 할 때 나에게 동의하지 않는 자들은 자신들이 이미 타락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러면 나는 동의하지 않아라고 하면 너는 타락해서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죠. 그죠? 당신에 대한 동의 여부가 나의 타락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죠? 타락이라는 것은 이런 기준을 가지고 파악하는 거야라고 얼마든지 반박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죠. 분별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해가지고요. 그 사람을 훌륭하다고 생각하면은 당신은 분별이 없는 사람이야. 그죠?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겠다는 건데 이런 거죠.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이 내 분별력을 설명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그죠? 나의 분별력은 이런 근거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거야라고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 가지 개념들을 하기는 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 이런 식으로 사고가 전개되기 때문에 논리가 전개되기 때문에 오류가 된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나름 최근에 나오는 유형들 보면 옛날처럼 돌직구로 묻지 않고요. 제시문으로 설명해 준 다음에 적용하는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제시문을 읽기 전에 미리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런 류의 문제가 나왔을 때 상당히 편하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짚어드리는 겁니다. 자, 비문학의 개념과 이론 부분은 이 정도로 할 거고요. 이 정도로 할 거고요. 다음 시간부터 2차시 수업부터 이제 비문학 이거 나갑니다. 예. 정말 많이 기다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스텝 1 1권에 있는 방법론하고 겹치기도 하고요. 조금 더 폭넓게 볼 수 있고 현실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 진도 나가겠습니다. 스텝 1 교재 갖고 계신 분들은요. 그래도 나머지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틈틈이 질문 좀 해주세요. 자, 1차시 수업은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